자, 전국이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전국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또 원정일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전국조 시즌4의 내용은 뭐 가히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히 뭐 지금 여러 방송들이 있지만 가히 압도적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패널들이 워낙에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니까요. 뭐 대표적인 경우로 지난주 토요일 그 10경주였죠. 우리 박 소장이 1번 운하카비오를 언급을 했고 또 제가 꿈의클럽을 3번 꿈의클럽을 언급을 했고 우리 원정일 의원은 또 당시에 방해를 당했던 강대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이 상승식이 400배가 넘어가요. 그리고 복승식은 200배, 쌈상승식은 뭐 3,200배, 뭐 이리저리 엮어버리면은 뭐 이제 로또 수준의 답들이 지금 정복조 시즌 4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만 유심히 잘 듣고 체크만 하셔도 이렇게 한고라를 주워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월 10일, 11월 둘째 주 경마인데요.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경남도지사배 안말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뭐 그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10일 금요전마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2경주와 9경주, 박 소장이 8경주, 11경주, 임승진이가 4, 6경주를 승부를 준비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1000m 6등급 경주 9마리. 뭐 주초에는 항상 그렇듯이 레이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1, 2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자, 게이트 잘 잡고 나오는 마필 안쪽에 1번마 하늘의 기상이라는 마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4번마 골든에이지하고 1번마 하늘의 기상 두 마리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좀 했었던 경주인데, 자,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뭐 감량의 조건도 좋아졌고 박재희 기수 안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56에서 자 54로 떨어졌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직전 경주는 1300m에서의 어떤 걸음 분명히 무너지는 걸음이기는 했습니다만 200m가 줄은 1000m 이번 경주 원게이트, 자 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딱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이 마필은 직전보다는 완벽하게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3등급 무적 신화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시종일관 내내 여유 있었던 조교대 모습이라면 1번마 하늘의 기상 배팅권에서 뺄 수 없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장. 마체가 워낙 작아서 일단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 아직 있습니다만 저는 4번마 골든에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면 타임으로 보나 6번, 7번이 먼저 눈에 띄긴 하는데, 자 4번마 골든에이지는 여기서 선행을 확실히 나갈 수가 있어요. 선행 후보로 꼽자면은 꽤 많습니다. 한 4-5마리가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범현이가 스타트 끊자마자 바로 밀고 조지면은 이건 무조건 선행 충분히 뜰 수가 있습니다. 흙을 맞는 게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몇 차례 흙만 안 맞는다면은 따라가서도 1000m 정도는 2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거리 여전히 짧은 1000m고 뒷심이 좋은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 뭐 부산까지 내려가서 일단 뭐 기본 또 상금벌이는 해갖고 올라와야죠. 제가 볼 때는 앞장 승부 가능하리라고 보고 배당만 괜찮다면 4번을 꼭 좀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1번, 4번. 1번만 하늘의 기상은 거리도 줄였고 부담면도 줄였고 또 번호까지 1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4번 골든에이지의 스피드까지 순발력까지 언급이 됐고요. 나머지 중에 6번마 아일캣이 지난번에 상대가 좀 짱짱했습니다. 조건도 좀 안 좋았고, 자, 이번에는 한결 수월한 편성이고 또 등짝도 김동현으로 바꿔놨고 김정의에서요. 그리고 또 이 추운 날씨에 아직도 수영 조교를 합니다. 말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수영 조교까지 이 추운 날씨에 가면서 상당한 의욕을
27조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는 지목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9마리이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여기가 우리 원정일련의 방송 메인 승부 그 첫 번째입니다. 뭔가 노림수가 지금 딱 걸렸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승부하는 이유 같은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자, 2번마 골든 나이트하고 이제 4번 썬더글로리, 그리고 가운데 끼어 있는 3번 기쁨사랑 다 이제 기습이 가능한 마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코스가 다시 내려온 2번마 골든 나이트를 먼저 좀 주목을 합니다. 8월 25일 같은 경우는 일단 앞장을 뜨는 것 자체는 게이트를 사수해내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그냥 상대 마필들이 바로 따라 붙어버리면서 전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직전 경주는 스타트와 동시에 아주 착지 분량이 컸었고 이번 경주 실질적인 1번 게이트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골든 나이트의 선행 승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번마 도닛마이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조성곤이가 완전히 부산 경마를 말아먹고 있죠. 왜 완전히 이게 사가리를 타두고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닛마이라는 말 자체가 이세마 시절 때 다리가 안 좋아서 데뷔가 늦었죠. 남들 다 데뷔하는데 데뷔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3세마가 돼서 9월 달에야 데뷔를 했단 말인데 그쪽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고 굳어가고 있습니다. 더 뛸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7번 돈님마이 가능성 추천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메인 승부 그 첫 번째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련의 이유 듣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좀 빠르게 승부를 좀 잡고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제 전반부 승부를 좀 잘 안 잡는데 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얘가 좀 나왔으면 좀 빨리 나왔으면 했던 좀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합니다. 편성을 딱 봤더니 딱 분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경주에 딱 출전을 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1경주는 또 메인 승부를 잡기가 좀 껄끄럽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 경주 딱 나오더라고요. 뭐 가차 없이 승부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그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지금 2번마 골든 나이트 추천 나왔고 7번 도닛 마이. 여기에 지금 현장 가면 기쁨 사랑이라는 마필도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좀 잡고 있고요. 골든 나이트도 직전 경주 발주가 꾸벅거리기는 했습니다만 기쁨 사랑이 아마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거기에 추천 나왔던 7번마 돈 잇 마이 이런 마필들 쭉 인기권에 팔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번 경주에 준비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어떤 느낌적인 부분도 그렇고 앞에 가는 일단 액면에 딱 보이잖아요. 골든나이트 직전에 발주 꾸벅했고 기쁨사랑 선행 갈 수 있고 돈인마 역시 조교 잘 해놓고 안장 조선군으로 교체해놨고 눈에 딱 보이는 마필들의 어떤 접전 구도 속에서 제가 노리고 있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 경주에 분할이 되면서 이 경주 저는 쌍승시까지도 온다라는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2번, 3번, 7번 자, 요 마필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 그 가운데에 충마 따로 있다라는 거까지만 여러분께 이 경주에서 메인 승부에서 원정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운이 좀 따라주고 있다. 1경주로 안 가고 2경주로 왔다. 뭔가가 느낌이 좀 좋다. 경마는 준비와 모든 준비도 준비지만 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조교 상태, 복귀, 또 현장 내용, 마방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준비인데 운이 안 따라주면요 모든 도박이 그렇습니다. 운이 좀 따라줘야 메이드가 제대로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운빨까지도 원정일련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주 원정회전에 함께 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8마리, 9마리 출전합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6번마 트리니티의 연속 입상 넘어서 첫 승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 봄직한 편성입니다. 역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한 두세 마리 보입니다만은 주행 심사 때 보여주고 나서 데뷔전 때 정말 게이트의 한을 직전 경주 바로 풀어내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트리니티가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아주 편안한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트리니티가 스타트를 끊고 튀어나가는데 그거 다리 걸 만한 상대가 없어요. 트리니티가 선행받고 1000m 그대로 한 바퀴 도는 그림 요걸 중심으로 세우고 접근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정이. 네. 뭐 기록으로 경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3번마 새로운 보물이 저는 기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데뷔전 당시의 어떤 모습을 보면 9번 게이트 달고 발주가 좋더라고요. 땅 튀어나왔는데 뭐 그냥 정말 경주 적응 외곽으로 뺑뺑 잡아 돌아 나오면서 경주 적응만 하더라고요. 자, 데뷔 이전째 트리니티라는 강축마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뭐 걸음 남겨놓은 걸로 봐서는 3번마 새로운 보물도 맞다이 승부 딱 들어가면 밀리지 않는 걸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산 4등급 5등급 이런 마필들 막강볼트 델마의 기적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내 측에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 자, 3번마 새로운 보물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27조 망아지를 좀 소개 좀 합니다. 8번마 퍼펙트 보스입니다. 나름대로 6천만 원이라면 말값이 좀 있는 건데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포인마입니다. 스트레스 보스 자만데 이게 주행 검사를 치르지를 못했어요. 발주기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말 자체가 경주마로서 이제 데뷔를 시키려면 발주기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발 쓰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인 발주기에 안 들어가려는 악벽을 보여버리면서 데뷔가 늦어진 말입니다. 결국에는 거세를 했어요. 땡땡이기가 심하다, 많이 개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세를 시켜버렸는데 거세를 하자 말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생하면서 주행검사를 했던 10월 달에 정말 십발이의 모습을 확인했고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도 제대로 해놨습니다. 데뷔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말입니다. 마방에서도 승부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또 최근에 제가 27조 이상형이네 거를 자주 언급을 드리고 또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300에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연영화 방송 그 메인 승부 그 첫 번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일단 뭐 복비용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5번마 다이나믹런이 일단 뭐 충막감으로 가장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복병은 뭐 제가 현장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5번 다이나믹런이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좋은 조건이면서 전체적으로 액면상 그렇게 센 말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5번만큼은 인기대로 좀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네, 기본적인 순발력 하나로 기수가 선행을 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 하나로 선행 가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11번마 조이풀 메모리라는 마필. 자, 이번에 진겸 기수 안장으로 교체를 해놓고 거리를 딱 줄여서 1600에서 1300으로 줄여서 내려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차라리 이게 발주가 좀 늦고 순발력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 이후에 섰던 순발력보다도 대앗이라고 그러죠. 초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게이트가 빠져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산 3등급 화이트캐슬 백두벙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하는데 너무나 좋았다라는 느낌 또 휴양 갔다 와서의 복귀 전에 선행 가서 버티는 느낌까지라고 한다면 11번마 조이풀 메모리도 원정일의 추천 마필로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이나믹 런 그리고 예라나 조이풀 메모리 등의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지금 임승진이가 노리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따라 유독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데뷔가 늦었다. 아까 1, 2, 3 경주를 통해서도 뭐 한두 마리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데뷔하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말이 이제 다리가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할 정도입니다. 뭐 내용도 그렇지만 새벽 조교 때, 새벽 훈련 때 모습만 봐도 정말 칼을 갈아댑니다. 저 정도의 조교 강도를 무난히 소화해낼 정도로 다리가 완전하게 좋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제대로 만들었고, 이번에야말로 그 말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승부인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배당 샷으로 준비했고,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말의 내용들까지도 제가 뭐 게시판이라든가 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전달해드리면서 4경주 방송 메인 승부로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크게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300에 6등급의 2세마 경주 9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을 듣습니다. 네, 이번만 낭만전사 추천드려야죠. 자,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데뷔 1전, 그리고 데뷔전 치르는 마필들 포함 9마리인데, 낭만전사의 걸음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거리가 늘어날수록 더 좋다라고 보고, 데뷔전 당시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뭐 당연히 인기 모음만큼의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럴만 했어요. 직선에서의 길도 막혔고, 끌리는 모습을 제어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서툴렀고, 자, 이번에 뭐 게이트 안쪽 바깥쪽 상관없이 최시대라는 안장으로 또 교체를 잘 해놨네요. 자, 이번만 낭만전사 가지고 있는 걸음 직전 경주 뭐 반도 못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뭐 이번 낭만전사는 보여진 측면에서는 제일 점수를 좀 높게 실어줄 만한 마필이긴 합니다. 주법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1200m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표를 거기다 던져 볼 수 있겠고, 붙이는 마필 가운데서 배당이 조금 있을 만한 놈으로 5번마 스마트뱅크를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장에 노림수로, 그러니까 배당이 좀 있을 만한 마필로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등짝이 거지 같아요. 그래서 4경주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다가 멈칫했는데, 이번 5경주는 일단 꼬마 전진구 기수가 50kg 감량으로 앞장을 뜨는 그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를 충분히 빠져나와서 선행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데뷔전 자체는 아예 순발력을 발휘할 만한 의지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흙도 좀 맞춰가면서 완전히 절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안쪽 마필들 모두 일거에 잡아채고 선행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1300m라는 거리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뭐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만 낭만전사 같은 마필 축 잡고 붙여볼 만한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낭만전사는 양쪽에서 공이 세게 말을 해줬고, 스마트뱅크의 기습. 이번 낭만전사는 지난번에 김우수가 안 간 것 같아요. 말 타는 거 보니까. 네, 그 내용 자체가 좀 타는 것 자체가 뭐, 아니 가만히 잘 가는 말을 뒤에다 갖다 때려박고 밖으로 돌리고, 뭐 그러고도 잘 뛰었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보고 생쇼라고 하죠. 생쇼. 최시대로 바꿔놨다라는 점, 늘어난 거리가 더 낫다, 1300이라는 점, 저 역시도 동감이고. 저는 1번마 온데이요. 김현준이가 칼을 갈아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부산 5경주였던가요? 볼드킹즈를 대가리 넣고 막권을 추천드렸는데, 당시에 팔렸던 생일 기품을 제가 너무 무시를 해버린 통에 연결을 못 시켰는데, 볼드킹즈도 우리 김현중이가 준비 잘하면서 정말 제대로 타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현준이가 이거 정말 너무 신경 많이 써놨고요. 이 원데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주폭과 파워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0m보다는 1300이 훨씬 나은 말이고, 이제 안쪽에서 얼마만큼 흙을 덜 맞고
레이스를 풀어가느냐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뭐 출전만 9마리밖에 안 되고 또 주로는 널널하고 맨 뒤에 쫓아오더라도 저는 직선에서의 추입 어떤 그 결정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원데이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600의 5등급 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 그 두 번째인데요. 이 6경주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가쿠시마를 아예 대가리 놓고 승부를 걸어갈 참입니다. 최근에 임승진이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이든 가쿠시마리 명단들을 지금 싹 체포해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말, 가쿠시리 말들을 갖고 갬블을 좀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애통 터질 정도로 지금 사람 미쳐버릴 정도로 1, 3착, 2, 3착에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정말 답답하겠지만 저 역시도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정말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 두세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1, 2착으로 그냥 쉽게 와버렸으면은 진짜 판때기를 뜯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너무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안고 있고요. 자, 하지만 뭐 가쿠시 명단들은 계속해서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10일 금요일주말 6경주에도 지금 임승진이가 준비한 완벽한 가쿠시말 종합제 백판말 한 마리 걸렸습니다. 배당판에는 뭐 2번 아이마데르라든가 뭐 3번 인디안 강자, 5번 번케장군, 또 9번만 삼성 블레이드 이렇게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애들이 인기를 당연히 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애들 모조리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완벽한 가쿠시말 애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측컨대 애기가 지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선행으로 쏴버릴 그러한 지금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그걸 체크 못했다면 제가라도 뭐 똥구멍 긁어서라도요 선행으로 한번 쏘자라고 한번 긁어볼 참입니다. 완벽하게 가쿠시가 됐고 그 아껴놓은 폭발력이 이번에 빛을 발할 찬스입니다.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고요. 걸리면 판때기 뜯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6경주 방송 메인 임승진의 방송 메인이었습니다. 자, 7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디바이드 윈드라는 이 마필의 존재감이 뭐 단연 눈에 두드러집니다.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은 8번마 서강질주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같은 날 또 뛰기도 했었고, 그러나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죠. 또 인상적인 맛을 본다면 디바이드 윈드가 뭐 단연 초선에 꼽힙니다. 디바이드 윈드를 지난번 이제 최시대가 탔고 그 최시대가 이번에 8번으로 지금 옮겨가 있는데 디바이드 윈드는 원래 지난번에도 조교는 인권이가 꾸준하게 했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실전에 호흡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첫 승에 호흡을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2승째를 조금 더 마필의 기량 끌어올리면서 멋진 모습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7번 디바이드 윈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승급전에 2마리, 야 이거 뭐 서강질주가 직전에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는 항상 이 마필을 볼 때 좀 좋아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 좋아지고 있는 어떤 보강되어 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좀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서강질주라는 마필이요, 데뷔전, 데뷔 3전을 쭉 보면 성적이 어떤 기복보다는 얘가 발주가 좋아지고 있어요. 주행 검사 때 못 따라가 데뷔전 때 7월 20일 날 보면 뭐 잡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는 느낌은 상당히 좀 약하더라고요. 자, 직전 경주죠. 직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출발을 아예 강하게 밀어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하다. 근데 1200m에서 천년의 강이라는 강자를 만나면서 좀 아쉬웠고, 자, 직전 경주부터 이게 순발력이 완전히 올라왔는데, 자, 7번마 디바이드 윈드는 저도 센 마필입니다. 그러나 서강질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승급전에 2마리를 추천드린다라는 거, 한 레이스에 승급전 2마리를 추천드린다는 게, 저 새끼들 사이즈 떨어지는데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서강질주는 분명히 변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설명 잘 해주셨고 7번마 디바인드 윈드 8번 서강질주의 사이즈는 임성진 역시도 좀 고지가 좀 끄덕거려지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3번마 라운 파워도 이제 같은 승군마로서 7번하고 8번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동급으로 취급이 된다면 저는 땡큐입니다. 3번 라운 파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이즈가 한참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승군마라도 7번마 디바인드 윈드라든가 8번 서강질주의 어떤 그 사이즈에 많이 밀리는 말이 3번 라운 파워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5번마 역전의 기회가 지난번에 거세를 하고 나왔었죠.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세 후에 지금 정상 주기로 나오는데 7주 만에 나오는 게 뭐 그 자갈 쪽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빨 하나 뽑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뭐 그 점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좀 더 띄워줄 조건이고 상황이다라는 점까지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고요. 1000m입니다. 4등급의 암말 8마리인데 애기는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 승부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 됐습니다. 네, 영희시대를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죠. 직전 대상경주 무너졌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선입권에서 레이스 펼치면서 라스트 한 발은요, 저는 5번마 영희시대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 이상 놓고 때릴 충마까지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5번마 영희시대는 원정일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영희시대로 뺄 수 없는 말이고 또 사이즈가 있는 말이고 저도 영희시대로 포인트를 좀 맞추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 그 첫 번째로 준비한 박 소장의 이유 뭔지 듣습니다. 네. 8경주는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경주이고 또 영희시대가 올대가리 팔릴 거의 올대가리 팔릴 가능성이 높죠. 뭐 완전 올대가리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예상치 빼고는 다 대가리 잡았을 텐데 이것도 이제 짝발로만 깽깽이로 뛰다 보니까 단거리 스피드만 가지고 이제 좀 밥을 벌어 먹다가 나갈 마필 같아요. 잠재력은 그렇게 길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난번 같이 1200m였다면은 상대 마필을 좀 보고 또 제가 승부 경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1000m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영희시대는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빠르고 또 1000m 정도는 그냥 한달음에 뛰어도 자기 기록을 계속 단축시켜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5번 영희시대를 놓고 가면서 8경주를 승부처로 삼았다는 것은 당연히 그건 5-3막권 추천할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제 감이 오시죠. 4번 자체 지금 그래프가 좋고 순발력도 좋다 보니까 요거는 뭐 액면 자막상 4번 댕 받고 5번 따라가서 두 마리가 깜빡이 지킨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진국 기수 일단 오전장의 그 선행마 타는 모습들을 좀 잘 보십시오. 1경주, 5경주, 7경주, 5경주는 특히 제가 또 추천까지 드리는데 선행 후보 아니면 이제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 타니까 그런 거 좀 눈여겨 보신 다음에 이번 8경주를 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4번도 역시 그냥 깽깽이로 한 발 뛰다가 많은 마필입니다. 선행 꼭 가야 되고요. 근데 저는 4번을 약하게 보는 이유가 무조건 이건 5번 영희시대가 살을 처리해 준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귀매시장배였죠. 바로 2주 전에 액톤 블레이드 1번 달고 선행 나간 액톤 블레이드를 4코너 돌자마자 바로 코를 맞춰버립니다. 액톤 블레이드였기 때문에 얘가 힘만 쓰고 넘어가질 못해서 3착으로 주저앉았지만 해운대 여걸은 이거는 옆에 갖다 비비는 순간에 뒤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5번이 1승을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4번을 일찍 압박해서 죽일 것이고 그 전개에서 반듯하게 나오는 꼬린 마필 쌍승시 후자까지 올라가지고 8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희시대는 대가리다. 깜빡이 팔릴 수 있는 4번 해운대 여갈의 불안한 상황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다른 쪽에 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금화전마 방송 메인 첫 번째 승부 8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200의 혼합 4등급 11마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요일 방송 메인 승부 그 두 번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두 번째 1200m 단거리 편성. 자, 10번마 두바이 포워드가 아마 현장에서 아마 중심으로 팔려줄 상황이 있고, 여기에 지금 7번마 US맨 정도. 일단 책을 딱 펴보고 나면 뭐 없어요. 뭐 그냥 다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줄이 가져 있기 때문에 US맨이나 두바이 포워드만이 최근에 뭐 액면이 좋다라는 이유로 깜빡이가 열려 있습니다. 자, 두바이 포워드의 직전에 페인을 한번 볼까요? 서둘렀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봐도 1번 게이트 달고 초반에 늦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무리해서 선행 가가지고 졌다라고 치자고요. 이번에 외산 2등급 펄린하고 병합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부러졌어요. 또 인기마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디퍼런트 디멘션이라는 1등급 마피라고 병합을 하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이번에는 펄린 외산 2등급하고 동등하게 가는 모습 또 좋아요. 또 대가리 팔립니다. 10번마 두바이 포워드는 제가 단언컨대 메인 승부 중심 아닙니다. 자, 후착 주력도 아니에요. 요거 들어오면 조금만 먹겠다. 현장에서 조금의 어떤 빈틈이라도 보이면 완전히 삭제 처리까지 감행을 하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두바이 포워드는 원정일의 막건 저 꼬랑댕이에 붙어만 있다라는 거, 현재까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완전히 잘라낼 수도 있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US맨도 이것도 지금 사실상의 혼합 4등급 승급전입니다. 이런 US맨 두바이 포워드 이런 말 이길 말이요, 여기에 그냥만 봐도 4마리 정도 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마필들 조합 속에서 두바이 포워드, 뭐 US맨 이런 애들 낄 자리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7번이 깜빡인데 이 깜빡이는 면허 사세요네 결국에는. 그렇죠. 깜빡이는 면허 사라. 원정일의 승부 막건은 아예 없다. 다른 놈, 제대로 된 놈 준비가 됐다. 구경주입니다. 금요일 구경주 원정일이가 준비한 정복초 시즌4의 방송 메인 승부 두 번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고요. 1800입니다.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네. 이번만 무적신화 이거 참 자주도 나오네요. 또 2주 만에 기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승급 마필들이에요. 대부분. 이번만 무적신화 빼고 이거 꼼짝없이 또 배당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또 대가리는 대가리라기보다 인기 1위는 무적신화가 될 것 같은데, 1번만 포나인스도 어쨌든 휴양 마필이고 또 승급 마필은 대가리감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뭔가 부족함이 있고, 저는 뭐 무적신화 여기서는 진짜 꽂아줘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조성권이 믿고 갔다가 이렇게 얼마 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시원한 한타를 더 끌어내지는 못해서 그렇다고 끝걸음이 또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요. 참 알쏭달쏭한 그런 마필인데, 2주째 지금 조성권이가 경마 팬들의 지갑을 팔팔 털고 있습니다. 무적신화, 그러나 이거 편성 속에서는 이번에도 약하게 볼 수 없는 마필이다. 전력대로 2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안장을 딱 교체를 해놓으니까 확실히 말이 달라지네요. 7번만 우사인 너트인데요. 승급전에 감량의 어떤 조건도 많이 못 받았어요. 직전에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얘가 이게 뛰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이 최시대나 유연명 기수, 이러한 기수들의 어떤 말몰이나 어떤 주행 습성을 보면, 기수들도 주행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에다 딱 붙여놓는 건 좋은데 쥐어 짜내주진 못해요. 그리고 제갈 물림이 굉장히 약합니다. 고삐를 길게 잡고 나가죠. 자, 우사인 너트가 14전 만에 3승을 했는데 그 2승이 직전과 직직전이에요. 자, 오경환 기수가 이 마피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한 제갈 물림 할 수 있는 기수고, 승급전에 좀 불안하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놈이 터졌다라고 봅니다. 걸음 터진 7번 우사인 너트 말씀드립니다.
오정환이하고 동기잖아요. 네. 19기. 껍데기를 벗겨낼 수 있는 기성 스타일하고 맞는 말이다. 사인 어떻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제 열하나 V맨을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좀 힘으로 좀 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이천이가 이거를 말을 타는데 야 이거 완전히 무슨 이천이라는 애 정체를 나는 진짜 얘가 기술을 하러 나온 애인지 경마판을 아사리를 만들러 나온 애인지 나는 얘가 데뷔할 때부터요 굉장히 좀 수상하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저는 이천이라는 애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아예 안 갖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최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행 습성이 안쪽으로 타면 덜 뛴다라고 제가 그 내용을 예전부터 듣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동안에 안쪽 번호를 받았을 때 항상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힘 소비가 됐고 시간 소비가 됐고 그러면서 좀 아쉬웠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천이를 정말 평가절하했던 게 직전에 그 좋은 조건에서도 말 타는 거 보니까 정말 천불이 날 정도로 말을 제껴내더라고요. 자 이번에 11번이라면 저는 또 한 번의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시대의 교체라면은 분명히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2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마지막 경주는 주장창 승부로 해요. 마지막 경우는 적중률이 좋습니다. 얼마나 맞췄어요? 90% 돼요? 그럼 데이터는 통계는 안 보고 봤어요. 통계를 딱 내놓고 이렇게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마지막 경주를 한다고 딱 해야지. 내일 통계 한번 내갖고 와봐요. 그래야 정복조. 아 내가 마지막 경주 하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보면은 마지막 경주가 박수장에서 추천 경주야. 정복조 마지막 경주는 이제 제가 항상 좀 그래서 궁금해서 잘 맞추고 있는지 어쩐지 그게 궁금해서 잘 맞추고 있는 거라면 좋죠. 전담으로 해서 마지막 경주 박수장이 맞춰주면은 그냥 뭐 금상첨화인데 잘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고.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현의 시각 어떤지 듣습니다. 네, 뭐 좀 서두가 길어졌죠. 박 소장님의 메인 승부 때문에. 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번마 펄린이 능력상은 우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휴양을 좀 다녀왔습니다. 14주라는 공백. 자, 그 전에도 공백이 있었죠.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약 5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 여파를 무시하고 뭐 7마신이라는 여유 있는 착차 보이고 승급 전에 공백을 또 가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펄린 자체는 능력 한 사이즈 위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나 주행 검사 모습이나 마필의 다리나 어떤 모든 것들을 많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뿌듯이라는 마필 외산 2등급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자꾸도 또 밀림이 없었고 반지의 여전사 3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림이 없었고 휴양 공백전인데 저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6번마 펄린 말씀드립니다. 저도 펄린이에요. 울줄리가 그 얘가 들어올 때요. 제가 좀 알아봤던 내용인데 당시 얘가 2016년도 하반기에 데뷔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도를 장식할 챔피언이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정말 극찬을 했단 말입니다. 공백을 자주 가졌던 통에 2017년도 챔피언은 이제 틀려버렸고요. 2018년도에 챔피언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로 좋고 또 지난 8월 달에도 5개월 만에 나와서 갖다 꽂아버리는 잠재력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공백은 있지만 좋게 보는 이유로 펄리를 같이 추천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경주 전문 우리 박 소장의 그 이유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어떻게 좀 내용들이 다 6번마 펄린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펄린이 3등급 마지막 경주 때 대단히 잘 뛰었다는 것은 많은 경마팬들 다 임지에 남아 계실 것이고요. 저는 그 10월 13일 날 마지막 11경주를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발견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 11경주는 대가리는 이번 하이퍼루프로 팔릴 겁니다. 인기 1위는 이 시간이 지금 저희가 그 정복조 방송 찍는 시간이 금요경마 예상지가 대부분 넘어간 그런 시점인데 아까 언뜻 보니까 이번 하이퍼루프가 거의 뭐 대가리급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하이퍼루프를 저도 좀 하자를 겁니다. 지금 하이퍼루프에 하자를 건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상대적으로 6번마 펄린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하이퍼루프가 지난번에 잘 뛴 건 맞아요. 기록도 너무 좋고. 근데 선입으로도 잘 뛰었으니까 요번에도 안정감 있는 전개의 축 아니냐. 이건 뭐 그냥 예상치 보자마자 이렇게 다 들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늘어난 부담 중량도 이 정도 페이스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 직전 경주는 같이 뛰었던 애들 그대로 나오죠. 바람의 흔적, 바람의 전설 이런 것들. 근데 문짝 딱 열리고 제가 지켜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짰나 싶을 정도로 강공을 안 해요. 바람의 흔적도 그렇고 전설도 그렇고 뭐 짰다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쓸데없이 초반에 너무 무모하게 경합하진 말자. 요 정도 내용은 좀 발주기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다 붙들고 탑니다. 그 와중에 또 철없이 그 유광이는 월드러브 가지고 거의 선행급으로 외곽에서 밀고 나오다가 뒤로 빠져요. 8번 월드러브가 등짝 바뀐 것도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번 하이퍼루프는 그렇게 편안한 선입권 전개 속에서 이빨 조져가지고 대가리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뛴 것 말고 펄린이 또 끼었죠. 6번마 펄린이라는 존재 때문에 지난번 같은 느긋한 그런 페이스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하이퍼루프가 자빠지는 그림 속에서 한구라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짭짤한 중배당 그리고 고배당까지 마지막 11경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자세히 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또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11월 10일 금요주마 정복조 시즌 4의 방송 메인 승부 그 두 번째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내고 또 경마장 나오는 길 좀 가뿐하게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월 10일 금요종마를 마쳤는데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빼빼로 받아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술이 명물이네. 11경주. 봤냐고요? 빼빼로.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무슨 빼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 빼빼로가 나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죠? 정리하겠습니다.